네, 글로벌 외신 센터입니다. 주말 동안의 외신들은 어떠한 이슈에 집중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기사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이고요. IMF says risks to financial stability have increased, calls for vigilance. 네,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세계 금융 안정성과 관련해서 발언을 내놨는데요. 어떠한 이슈였는지 헤드라인 코멘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세계 금융 안정성의 위험이 커졌으며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3%를 밑돌며 또 다른 힘겨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통화 긴축 정책 등이 원인으로 작용됐다고 분석했는데요.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현지 시간 26일 베이징에서 열린 포럼에서 선진국들이 미국발 중소은행 파산 여파로 인한 시장 긴장을 완화했지만 금융 안정성의 위험은 더욱더 커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상황을 계속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고 세계 경제 전망과 금융 안정성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며 특히 부채 수준이 높은 저소득 국가의 경제 상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올해 중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5.2%로 예상이 되고 이 같은 경제 회복이 세계 경제에는 희망이 될 수 있다고도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 당국을 향해 민간 부문과 국영기업 간에 기울어지지 않는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지향적 개선에 나설 것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암울한 전망이기는 합니다만 여기서 희망적인 부분까지 짚어줬다는 부분 함께 기억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CNN 비즈니스 보도 내용이고요. Deutsche Bank UBS stock sink as fear of European banking crisis returns. 네, 글로벌 은행 위기 공포가 독일 최대 투자은행인 도이체방크로 번졌습니다. 코로나19 당시처럼 공포가 급속하게 번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뱅크데믹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및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독일 증시에서 도이체뱅크의 주가는 장중 한때 14.9%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이후에 최대 폭락을 기록을 한 건데요. 여기에 부도 가능성을 뜻하고 있는 신용 디폴트 스와프는 8.3% 넘게 치솟으며 위기감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서 비롯된 이번 은행 위기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현저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뱅크데믹이라는 은행을 뒤덮은 먹구름이 자본시장의 그림자를 뒤리우고 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도이체방크의 위기설은 크레디트 스위스 사태에서 비롯됐는데요. UBS는 유동성 위기에 빠진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하면 170억 달러 규모의 신종 자본증권인 AT1을 전액 상각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AT1은 코코본드의 일종으로 금융기관 건전성 확보에 문제가 생기면 투자자 동의 없이 상각 처리가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채권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면서 다른 은행 채권에 대한 불안감까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도이체방크 역시 상당한 양의 AT1을 발행한 바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도이체방크가 발행했던 AT1 채권은 약 91억 달러, 하나로 약 12조 원 규모로 유럽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크레디트 스위스와 비교했을 때 도이체방크는 그래도 그나마 훨씬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도이체방크는 57억 유로로 하나로 약 7조 9,700억 원에 이르는 순이익을 기록을 하며 2007년 이후 최고 실적을 거둔 바도 있고요. 또 유형 자본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던 크레디트 스위스와 다르게 도이체방크는 7%에서 8%를 유지하고 있고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도 142%에 이르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이 도이체방크는 그래도 탄탄하다는 점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또 한 전문가는 이 비이성적 시장 외에는 급락을 설명할 길이 없다며 저 은행도 혹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막연한 공포가 이 탄탄한 도이체방크를 감염시켰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CNN 비즈니스 보도에서는 어떠한 평가에 집중하고 있는지 코멘트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일부 분석가들은 도이체방크가 만기 5년 전에 채권 중 하나를 상환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투자자들이 동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보통 이러한 회사가 채권자들에게 조기에 상환할 수 있을 만큼 회사의 재무 상태가 양호하다고 평가하는데 일각에선 이미 세계적으로 2개 은행이 파산한 상황에서 도이체방크가 은행 부문 상태에 대해 긴장해서 과도한 보상을 하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을 한 겁니다. 보통 평소 같으면 이러한 부분들이 그렇게까지 리스크다 이러한 평가를 받지는 않지만 최근 금융시장 자체가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도이체방크도 과도한 우려 속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 이러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전문가들이 그래도 도이체방크는 탄탄하다고 평가를 한 만큼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될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세 번째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보도 내용이고요. G7 to push for tighter global cryptocurrency regulations amid concern about risks after collapse of FTX. 네, G7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이 두 가지 소식이 함께 맞물려 있었는데요.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헤드라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G7 국가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릴 G7 정상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논의한 뒤 성과를 공동선언에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G7은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이 니가타에서 개최되는 재무장관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합의를 이뤄낸 뒤 그달 19일 그리고 21일까지 정상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서 4월 중순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도 이 가상자산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규제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태가 일어났었고 그 대표적인 사태가 FTX 사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FTX가 파산을 신청하면서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려하고 앞으로의 가상자산의 전망을 살펴보면서 G7 국가들이 함께 모여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미국과 캐나다에는 가상화폐에 초점을 맞춘 규제가 아직 없고 또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주요 외신은 미국에서 은행이 잇따라 파산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신용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G7이 선도적으로 금융 시스템을 안정화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넘어가서 마지막 기사 내용 살펴보시죠. CNBC 보도 내용입니다. NATO world leaders condemn Russia's dangerous and irresponsible nuclear rhetoric. 네, 러시아가 다시 한번 핵과 관련되어 있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그리고 서방 국가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헤드라인 코멘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벨라루스 전술핵 배치 결정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이 무책임하다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정당하다며 상응 조치일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핵 인질로 삼았다고 비난하고 있고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열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는 러시아 핵 위협은 위험하고 무책임하다며 함께 비판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러시아의 핵 태세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아직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밝힌 겁니다. 미국에서도 러시아를 경고했습니다. 미국 역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선을 넘는 것이라며 경고에 나섰고요. 러시아 핵 상황을 매일 감시하지만 아직 벨라루스로 핵무기를 옮겼다는 징후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서방 행동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라며 영국의 열화 우라늄탄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겨냥을 했고요. 또 벨라루스에 핵무기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배치하는 것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러시아군의 국경 지역 주둔을 허용한 벨라루스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참전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서방 국가들 그리고 미국,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비판을 하고 또 경고장을 날리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아직 선을 넘은 것은 아니라고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다시 한번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도 주목해 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기사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